알레르기 면역내과 전문의 박홍을 만나보세요. 해결해 드립니다.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긴다. 반려동물 성분 알레르겐을 공부해서 반려동물 알레르기를 극복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박홍 알레르기 팁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극복하기입니다. 처음이라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자, 21번 고르고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관해서 궁금해 하실 내용을 면역 키워드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비염, 천식 등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고 또 악화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하니 최근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께서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내보내도 반려견과는 헤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반려동물 알레르기 극복하기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알레르기 극복하기는 총 6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1편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 반려동물 성분 알레르겐을 공부해서 반려동물 알레르기를 극복해 봅시다. 오늘의 면역 키워드는 바로 알레르겐입니다. 반려동물 알레르기 관련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 사실 내과 전공의도 잘 모르는 개념인 성분 알레르겐 개념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개념을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좋은데요. 만일 난 복잡한 내용은 싫다, 답만 빨리 이야기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채널로 가지 마시고 두 번째 방송으로 이동해서 질문과 답만 보셔도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면역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면역은 우리를 위협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병원체와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방어 체계입니다. 면역이라는 정상적인 방어 체계가 주변의 외부 물질을 이건 위험해 이렇게 착각해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좀 복잡한 알레르기 반응 그림이지만 이 중에서 일단 알레르겐과 특정 알레르겐에 반응하는 IgE 항체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그림은 아마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등장할 것 같습니다. 차차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 주변의 물질입니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이 흡입하거나 먹거나 피부 접촉을 통해 몸에 들어와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 곰팡이 등과 같이 흡입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알레르겐입니다. 자, 반려동물 알레르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반려묘나 반려견의 털 자체가 알레르겐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큰 털이 우리 코로 들어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겠죠. 반려동물의 알레르겐은 침, 소변, 피부샘 분비물, 피부 비듬 등에 섞여 있는 작은 단백질입니다. 지금까지 반려묘, 반려견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백질은 각각 8개 발견되었는데 이를 성분 알레르겐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있는 펠디, 캔F는 반려묘, 반려견 학명에서 따온 용어이고 그 옆에 번호가 성분 알레르겐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분 알레르겐의 개념은 내과 전공의에게도 아직 생소한데요. 여기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분 알레르겐의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반려동물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의 임상적인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알레르기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릴 때마다 계속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정말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을까? 혹은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을까가 출발점이 되겠죠. 과연 어떤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겐 특이 IgE가 등장합니다. 특이라는 말은 특정 반려동물 알레르겐만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결합하면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반려동물 옆에 가거나 만지면 수분 인에 나타나는 콧물, 재채기, 두드러기 등이 모두 IgE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IgE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은 반려동물 알레르겐에 대한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나타났고 반려동물 노출 시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려동물 알레르겐 특이 IgE 항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마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바로 알레르겐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반려동물 알레르겐의 씨약을 피부에 떨어뜨리고 작은 바늘로 상처를 내면 알레르겐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만일 반려동물 알레르겐과 반응하는 특이 IgE 항체가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모기에 물린 것 같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부풀어 오르는 것을 팽진이라고 하고 그 주변의 붉은 기운을 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성대조군인 히스타민에 의해서 나타나는 팽진의 크기보다 같거나 크면 반려동물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또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알레르겐 피부 검사 씨약에는 앞서 말씀드린 8가지 반려동물의 성분 알레르겐이 모두 들어있으므로 어느 하나라도 반응하는 특이 IgE 항체가 있으면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반려동물 성분 알레르겐 중에 특정 성분 하나만 반응할 수 있는 특이 IgE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혈액에서 직접 알레르겐 특이 IgE 항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변 병원에서 흔히 시행되는 마스트 검사입니다. 알레르겐 특이 IgE 항체 농도에 따라서 클래스 0부터 6까지 나누어지고, 보통 흡입성 알레르겐의 경우는 클래스 3 이상이면 상승해 있다, 즉 해당 알레르겐에 대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려동물 알레르겐 특이 IgE 항체를 가진 경우를 계속 반려동물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겐 특이 IgE 항체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곧 반려동물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반려동물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반려동물 특이 IgE 항체가 있고 실제 반려동물과 접촉을 했을 때 콧물,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야 비로소 반려동물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알레르겐 특이 IgE 항체가 있어도 증상이 없다면 당장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박홍우 처방전입니다. 박홍우 처방전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요약입니다. 길고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앞으로 제 방송을 보실 때 박홍우 처방전만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는 외부의 무해한 물질에 대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알레르겐은 반려동물의 신체를 구성하는 일부 단백질들, 즉 침, 소변, 비듬 등에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성분 알레르겐의 집합체입니다. 반려동물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피부 반응 검사 혹은 혈액 검사로 반려동물 알레르겐 특이 IgE 항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양성은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실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요. 즉 반려동물 알레르겐 특이 IgE가 존재하고 반려동물 옆에 갔을 때 증상이 생겨야만 반려동물 알레르기 질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알레르기 극복하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반려동물 성분 알레르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열심히 공부한 성분 알레르겐 지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알레르기 관련 여러 가지 실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의 질문에도 답을 해드릴 예정이니 제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평소 궁금해하던 반려동물 알레르기 관련 질문들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십시오.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